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드디어 법사위 문제가 마무리가 됐네요. 어차피 민주당에서 가져올 줄은 알았는데 막상 결정이 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는 미통당에서 당연히 법사위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가져오고 나니까 주호영이 사퇴를 해버렸네요. 지들이 뗐으면 정말 될 줄 알았나 봐요. 그만두면서 한다는 말이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혔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할 것 이러고 있어요. 미통당이 선거에서 4번을 내리지고 나니까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나 봐요. 이거 한번 보세요. 법사위 19명 중에 11명이 민주당이에요. 과반이 넘죠? 기재위 29명 중에 민주당이 18명, 미통당이 비교섭단체 2명이랑 연합을 한다고 해도 11명밖에 안 돼요. 오늘 미통당 빼고 다른 야당들은 다 표결에 들어왔는데 국민의당만 안 했더라고요. 국회 개원할 때는 웬일로 와서 표결을 하길래 정신 차리나 보다 했더니만 그새를 못 참고 또 박쥐짓을 하고 있어요. 미통당이랑 국민의당이랑 손잡고 연합하면 되겠네요. 그래봤자 3명밖에 안 되지만 계속 살펴보면요. 외통이 22명 중에 민주당 13명, 미통당이 비교섭단체 2명이랑 합해도 9명이죠. 여기서 판을 뒤집으려면 민주당 쪽에서 반란표가 적어도 2명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어림도 없죠. 국방이 17명 중에 민주당이 10명, 산통이 32명 중에 민주당 19명, 복지위가 27명 중에 민주당이 18명이에요. 미통당이 아무리 꼼수를 써봤자 과반을 넘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거죠. 오늘 통과된 상임위만 이런 게 아니라 나머지 상임위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이건 미통당이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이야 회의 일정을 위원장이랑 간사들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장 자리가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민주당에서 초반에 국회법부터 싹 뜯어 고쳐서 회의 일정을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법사위 차고 앉아서 어떤 법도 통과가 안 되게 딱 막고 있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법사위 문제가 마무리됐으니까 미통당에서 정상적인 사고 회로가 돌아간다면 원내 협상 창구를 열어둬야 하거든요. 근데 그 가느다란 줄마저 본인들이 끊어버리셨네요. 주호영이 우리가 7개 상임위를 받을 것 같으냐라고 호통을 쳤다는데 이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턱 없네요. 본인들이 받고 안 받고 결정을 못해요. 민주당에서 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을 한번 해보면요. 19일에는 민주당에서 11대 7로 가져오겠다던 나머지 상임위들을 결정하겠죠. 그리고 나서도 미통당에서 원내 협상 창구를 열지 않는다 그러면 할 수 있나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미통당의 위원장 자리를 맡기던지 아니면 하나씩 민주당에서 처리를 해서 가지고 오는 수도 있겠죠. 미통당의 위원장 자리 강제 배정해주고 위원회 참석 안 하면 민주당 간사가 대리로 위원회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왠지 미통당 하는 짓거리 보니까 그게 더 빅엿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미통당이 원내대표도 없는 상태에서 협상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예결위장 자리는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이 가져와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추경을 서둘러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해놨고 15일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3차 추경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마무리 지은 상임위를 돌리면서 일단 준비를 하더라도 결국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6월 말에 처리해서 7월 초에 집행을 하겠다고 했던 추경이에요. 돈을 쓰더라도 제때에서야 효과가 더 좋죠. 미통당이 바닥에 들어놓았다고 해서 전 국민이 손 놓고 앉아서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만큼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정난 것 중에 눈에 띄는 점 3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윤호중 의원이 앉았다는 건데요. 윤호중 의원은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라고 해요. 법조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 3년 후배라고 하는데 유시민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렸던 항소 이유서가 나왔던 사건 있죠. 서울대 뿌락치 사건.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랑 같이 폭행 주동자로 지목이 돼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법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권력이 휘두르는 법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만한 사람인 거죠. 민주당에서 이번 기회에
법사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다시는 국회 발목 잡기를 못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으로서 민주당과 국민의 뜻을 잘 실현해 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민주당에서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에 안착을 했어요.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애를 태우더니 결정이 잘 나서 다행이네요.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운하, 최강욱 의원이 둘 다 법사위 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거 아니냐면서 기소가 됐죠. 선거 개입은 일단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제목이라도 그럴듯하지. 인턴 증명서. 아이고, 이건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인턴 증명서 가짜로 써줬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의원직 잘려요? 비교섭 단체 의원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상임위를 다 가지 못하고 국회의장이 배치를 시켜요. 그나마 다행인 건 법사위에 하나 있는 비교섭 단체 몫을 열린민주당에 줬다는 건데요. 김진애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가고 대신 국토위에 최강욱 의원이 들어갔거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진애 의원이 도시계획 쪽을 전공했으니까 국토위가 딱일 텐데 서로 엇갈리게 배치를 시킨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보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임하고 보임이 합해져서 사보임인데 국회 상임위에서 같은 정당 소속끼리 사보임을 한다 그러면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허락해야지 가능한 거긴 한데 이 둘을 각자 법사위랑 국토위에 배치한 게 국회의장이잖아요. 처음에 김진애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했거든요.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못 넣으면 김진애 의원이라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국토위에 배치를 해줘야지. 이런 애매한 경우가 다 있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보임을 활용하려고 일부러 그랬나 싶은 거예요. 최강욱 의원이 법정 다툼이 끝나서 이해충돌이 해소된다 그러면 김진애 의원이랑 서로 사보임해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상임위 임기가 2년이니까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서 활약하는 걸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통위 구성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랑 안민석, 윤건영, 이낙연 의원에다가 이인영, 이재정, 손해철 의원까지 왜 이렇게 한 데다 몰아놨지? 싶을 만큼 전투력 빵빵한 네임드들이 몰려있어요. 외통위에서 하는 일이 뭔지 살펴보면요. 외교부, 통일부, 민평위에 속하는 법률안, 예산안 등을 맡는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사사건건 어깃장을 놔서 북한이랑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6.15 축사에서 한반도는 아직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나가면서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분명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북미 관계가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운명을 남과 북이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이죠. 남북 화해와 협력,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모두 원하고 바랬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긴 했지만 미국에서 도대체 풀어줄 생각을 안 하니 되는 일이 있어야 말이죠. 주호영이 이명박근혜 시절에 북에서 한결같이 원했던 건 쌀 50만 톤에 비료 30만 톤이었다. 남북 관계를 풀려면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했다. 이런 반미 제스처로 남북관계 돌파에 무슨 실익이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남배가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고 하던데요. 이게 딱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이 남북관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미국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네요. 북한에 그저 생존할 만큼 먹을 거나 흘려주면서 남한이랑 긴장관계를 지속시키고 싶은 건 미국의 시각이죠.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사이에 딱 끼어있는 한반도는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범퍼 같은 거예요. 남북이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간에 딱 껴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랑 직접 부딪힐 일이 적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랑 친해질 걱정도 덜한 거죠. 보수 정치인들도 그런 미국이랑 똑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빌붙어서 그 관계를 깰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기를 쓰고 만들어놨던 신뢰관계를 이명박근혜 정부가 한순간에 깨버린 게 얼마나 아쉽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꼭 해결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외통위에 힘 딱 준 만큼 당당한 외교, 힘 있는 외교, 그리고 좀 더 발전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